지난 2시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봤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를 하려면 미국의 시작 지점을 사실은 다시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땅덩어리가 거대한 땅인 거죠. 근데 이런 곳이 있다는 거를 미처 몰랐죠, 옛날에는.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후에 항해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미국이란 나라를 발견하고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1600년대 들어서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이 나라는 400년 40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넓은 땅, 그리고 그 땅에 내재하고 있는 부존 자원, 그리고 이후에 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의 역할, 사람들의 소비 규모, 뭐 이런 생산과 소비 등에 의해서 이제 경제가 커지면서 전 세계 경제, 전 세계의 중심축이 되어 버린 거죠. 근데 이 나라를 처음 개척한 국가는 뭐 영국이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국이 어떻게 해서 미국을 개척하게 됐으며 그 영국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아니고 유럽으로 시계의 바퀴를 뒤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연도수를 하나 기억해야 될 연도수가 있습니다. 그게 1534년인데 153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국에서 그때 영국의 왕실은 튜더 왕조입니다. 튜더. 여러 왕조들 있잖아요. 지금은 윈저,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노버,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당시는 튜더 왕조의 중심에 이제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헨리 8세가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가장 카톨릭이 센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튜더 왕조의 헨리 8세 역시도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신변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왕가에서 계보, 그 왕위를 계승할 적장자가 필요한데 그 적장자가 바로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냥 여왕을 세울 텐데 그 당시는 당연히 이제 아들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왕이 그러니까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눈이 딴 여인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왕실에 출입을 하던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눈이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앤 볼린은 자꾸 이제 헨리 8세가 자꾸 추근대니까 결국 선언한 게 뭐냐면, 나를 가지려면, 나하고 결혼하려면 정실인 캐서린하고 이혼을 해라. 그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는 좀 난감하긴 해도 그렇게 하려고 이제 추진을 한 거죠. 그러려면 이혼장을 정식 이혼을 해야 되는데, 가톨릭 세계에서는
이혼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제,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냐면, 교황의 허가가 필요한 거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직 신성 로마 제국이 이어지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교황권하고 왕권하고 두 개가 이제 쌍두마차식으로 그 유럽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이니까, 그래서 교황청에 이제 이혼 허가를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교황이 누구냐면 메디치 가문의 두 번째 공식 교황인 클레멘스 7세예요. 클레멘스 7세는 레오 10세, 메디치 가문의 첫 번째 교황인 레오 10세 사촌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떤 상태였냐면, 종교 개혁이 이제 1517년에 이제 발생을 해요. 누구한테 처음에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 사제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종교 개혁의 불이 붙여지면서 그것이 이제 전 유럽으로 이렇게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상당히 실추되어 있는, 왜냐하면 그 면벌부 사건이 이제 문서로 다 알려지면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항의 반박문을 써붙이고,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문맹률이 높아서 그리고 문서도 책으로 발간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뭐 그게 아니어도 입에서 입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황권이 굉장히 실추된 상태.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왕권과 교황권 사이에서 다툼에서 이제 교황권이 약화되고 왕권이 로마 제국의, 신성 로마 제국의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에 누가 있었냐면 카를 5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카를 5세가 누구냐면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하는 그 왕비, 이 왕비 이름이 캐서린인데, 이 캐서린이 어디냐면은 스페인 왕실의 딸이었어요. 공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왕실 간의 결혼을 많이 추진을 했으므로,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시집 온 공주인데, 사실은 헨리 8세의 원래 혼인 대상이 아니었고, 그의 형의 혼인감이었는데, 형이 죽어요. 그래서 그 형수를 이제 부인으로 떠안아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사실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는. 단지 이제 아들이 안 생기는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개입을 하는, 그러니까 교황권에서 왕권에 대한 자꾸 개입을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사실은 헨리 8세는. 근데 문제는 이 캐서린이 그냥 단순한 왕족의 그 공주가 아니라 누구냐면 그 당시 카를 5세라고 하는 인물이 전 유럽 지역을 굉장한 힘으로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카를 5세의 이모입니다. 캐서린이란 여인이. 그러니까 근데 그 카를 5세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사코디 로마 사건이 있어요. 로마를 싹 시켜버린 적이 있어요. 로마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횟수가 1526년인가 이쯤 될 거예요. 그때쯤 이제 여기 로마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 불태우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가 급하게 그 바세토드 모르고라고 하는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교황청을 빠져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목숨은 유지했지만 그 빠져나가서 거처했던 성에서
산타안젤로 성인데 세인트 앤젤 미카엘 천사 또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가 있는 그 성인데 거기에 한동안 나오지 않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무서워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이모가 되는 캐서린을 이혼을 시키려니 교황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헨리 8세의 이혼 요청에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완전히 이제 열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이제 그 교황청으로부터의 간섭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참에 그럼 교황청과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카톨릭을 버리고 자기가 만드는 새로운 종교인 같은 기독교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인 뭘 하냐면은 성공회를 만드는 거죠. 성공회.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제 성공회라는 걸 만드는데 그 성공회가 그래서 지금 현재도 2022년 현재도 보면 예배 형식 리터지라 그래요. 전례라 그랬는데 리터지가 카톨릭하고 거의 같아요. 똑같아요. 들어올 때 입장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그 예배 형태들이 똑같아요. 똑같아서 사람들이 혼동을 하죠. 이게 성당인가 보다. 왜냐면 그 건축물도 성당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성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공회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기독교를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기독교로 만들었다. 국교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그 성공회를 따라야 되는 거야. 이제 일요일마다 그 형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 안 가거나 참석을 안 하면 이 불이익이 있는 거야. 벌금이 있는 거야. 벌금. 그렇게 부과하고 강제성을 띠고 국교화 시키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영국 내에서 아주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발의 정도가 있는데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들이냐면 이제 세퍼레티스트들이라고 하는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 분리주의자들이 가장 반발이 심해서 아예 영국을 버리고 바다를 건너서 프랑스 위쪽에 있는 네덜란드로 이사를 가버려요. 이주를 해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 네덜란드가 영국만큼 살기 좋은 그런 나라냐?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네덜란드란 뜻 자체가 네더랜드, 저지대 땅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로 가긴 했어도 거기가 딱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살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더더군다나 교육 문제가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런 것이 또 걸리니까. 그런데 이제 영국은 또 탐탁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마침 거기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항해가 이루어지면서 1607년에 이미 영국 선박이 미국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두 번째 정착을 위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가 이제 그런 배가 이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려던 그 세퍼레티스트들,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 배에 타고 도착하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배에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해서 어렵게 1620년 11월 9일 날 지금의 보스턴 밑에 있는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1620년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개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류들이 있어요. 반발이 심한 반발을 하게 되는 부류 중에 누가 있냐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의 감리교회, 감리교회도 이제 거기서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도 성공회의 신부였는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감리회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 뭐 이런 게 생기고, 아주 또 소수이긴 하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퀘이커 교도들 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땅에 그 퀘이커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미시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미시라는 사람들은 아예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문명을 거부하고 최소한만 의지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극단적인 거부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성공해서 벗어나려고 한 사람들이 바로 그 감리교. 근데 감리교는 나중에 생기고, 초기에는 뭐가 생기냐면 침례교인데, 그 침례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재침례회라고 하는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침례교라는 게 있어요. 그 아나베프티스트가 주목의 대상인데, 이제 아나베프티스트가 성공회에 대한 반발이에요. 성공회에 대한 반발인데, 그래서 이제 성공회, 그리고 이전에 이제 카톨릭에서 뭘 했냐면 유아 세례를 줬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아이들에게 세례를 준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거부한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제 재세례파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의지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원래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이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카톨릭 신자였다가 개신교로 넘어온 사람 중에 이제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재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새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데, 어쨌든 그 재세례파 침례교가 생기고, 또 뭐가 생기냐면 회중교회라는 게 생깁니다. 회중교회. 이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교사가 돼버렸는데, 이걸 알아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니까. 회중교회라는 게 생겨요. 회중교회는 뭐냐면 Congregation Church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에 대한 반발인가 하면 카톨릭 그리고 성공회의 복잡한 예배 형식, 그리고 그 교리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상한 교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씩 쳐내 가면서, 그러니까 반은 개신교, 반은 이제 카톨릭,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일단 성공회가 그런 모습을 취했지만 반은 카톨릭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완전한 반발로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예배 형식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들도 다시 고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형태의 이제 개신교의 분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제 미국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땅에는 영국에 있었던 카톨릭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성공회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분파들이 다 미국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미국이 개척이 끝나고 동양으로 눈을 돌릴 때 그 사람들도 또 이제 동양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땅에는
있지만 동양에는 오지 않은 분파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동양에도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게 되는 안식일 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몰몬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이제 한국 땅에도 오게 되는 거고 근데 한국 땅에 안 온 것들이 있어요. 뭐가 안 왔냐면 그 회중교회 그리고 퀘이커 이런 것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감리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왔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1517년에 그 마틴 루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제 그가 20세 될 때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국적이에요. 20세 될 때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되거든요.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데 그가 이제 그러면서 그가 저술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4권으로 처음에 한 권이었는데 단행본이었는데 이제 4권으로 이제 늘어나게 돼요. 그 속에다가 이제 새롭게 구성하는 정치 체계를 다 기록을 하는데 그 시스템 중에 이제 장로 시스템을 넣게 됩니다. 그 존 칼빈의 생각은 철저하게 거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불순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회심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처음이자 끝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서 이 장로교 조직이 이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루터란 사람이 조직한 루터교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같은 비슷한 세대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장로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장로교 조직이 성장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침례교, 감리교, 그 다음에 그 회중교회 그리고 더 이어지는 이 퀘이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미국 땅에 오게 되고 그 중에 대부분은 또 동양으로 오게 되면서 한국으로도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을 갖고 많은 선교사가 왔던 한국을 얘기하면 한국은 장로교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선교사들이.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그러면 바로 그 알렌이라고 하는 고종황제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그 알렌이 누구를 고치냐면은 민영익이 그 우정총국 우편 시스템 다시 말해서 중앙우체국 개설식에 참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음모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 갑신정변이에요. 그게 갑신정변에 의해서 민영익이 자기 조카 사위쯤 되는 민영익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 궁중에 있는 그 의술로는 안 되니까 서양 의술을 받아들이는데 그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의사거든요. 고쳐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장로교회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정식으로 선교사로 들어오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 언더우드 연세대학교를 만드는 나중에 언더우드를 비롯한 많은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동시에 누가 들어오냐면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화여대를 만들게 되는 스크랜튼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아펜젤러라고 하는 인물이 만드는 경신학당, 경신학당 아니고 배제대학, 배제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한국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강력한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1534년 헨리 8세가 그 자신을 수장으로 하는 성공회 국교를 만들므로써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거야. 그래서 가장 큰 반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라 이 말이야. 미국이란 나라. 그래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가장 강조합니다. 종교의 모든 자유 중에서도. 근데 그 종교의 자유라는 게 어떤 자유냐면 처음에는 영국 성공회가 국교화된 것에 대한 반발로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한 52명의 세퍼레티스트들, 분리주의자들 속에 있었던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은 영국 성공회로부터의 자유인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수정헌법을 통해서 미국 헌법에 이제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 종교의 자유를 얘기할 때는 어떠한 종교를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자유인 거예요.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 속에 이제 생각들이 거기에는 분리주의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수정헌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후에 들어오는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심지어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이미 금융권에, 재정권에 상당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의 입김도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개신교 하나로만 못 박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는 어떠한 종교를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미국은 다신교 국가입니다. 다신교 국가고 어떠한 종교를 또 다신교뿐만 아니라 불신이어도 되는 국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체성을 확실히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는 미국을 생각할 때 너무 오래 얘기하니까 지루하실 테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뉴욕입니다.